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용 양극재는 자체 설계 및 합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극재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수급을 직접 챙기는 계약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서 리튬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에게 2033년까지 수산화 리튬 15만 4천 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사항은 삼성 SDI가 리튬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15만 톤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캐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11일 공학한림간주원 2024년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삼성 SDI 연구소장 장혁 부사장의 발언을 연결해보면 향후 삼성 SDI의 R&D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배터리 생산 성장에서 타 기업 대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배터리 판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년 대비 30%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최근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배터리 평균 가격을 보면 21년 80달러 이상에서 지금 77.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 산업은 정치와 정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되돌아볼 만합니다. 배터리 셀 2014년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당 4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78달러입니다. 원자재 가격, 특히 리튬과 니켈의 낮은 가격 환경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부 정책, 특히 미국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작동하고 다시 산업 공급망이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자동차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원가와 개발이 병행되어야 향후 살아남을 수 있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계약 규모를 보면 2033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15만 4천 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연평균 1만 5천 톤이죠. 자, 삼성 SDI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의 이유는 양극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재화하려는 이유는 양극재 구매 단가가 타 기업 대비, 특히 LG엔솔 대비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양극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삼성 SDI의 양극재 구매 금액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의 양극재 공급사는 에코프로 BM의 합작사 에코프로 E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 양극재 내재화 50%를 달성한다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죠. 이 역할을 담당하는 100% 투자자회사 STM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일단 양극재 내재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번에 계약한 리튬은 STM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계약 기간이 나왔고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무게가 나온 것이 특이합니다. 먼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생산 캐파는 22년 1.3만 톤에서 24년 2만 톤, 28년 7만 9천 톤의 증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의 연평균 1만 5천 톤을 공급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면 연간 2만 톤까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최종 7만 9천 톤이니 공급에 맞춰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증설이 진행될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노베이션을 통한 에코프로 BM의 리튬 내재화율은 27년 26%인데요. 상당히 작죠. STM도 100%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만 리튬을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약간 조정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33년까지 10년 동안 수산화 리튬 15만 톤을 받으면 양극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총 70만 톤입니다. 이것은 연평균 7만 톤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3만 톤 규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 생산 캐파에 이용될 것으로 보는데요. STM의 매출 캐파를 보면 23년 1.2조 매출은 다트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24년은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1.4조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을 양극재 캐파로 환산하면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4천억이 투자되어 있고 25년, 26년 정도 되면 STM의 양극재 캐파는 10만 톤까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른 기사에 보면 이번에 수산화 리튬이 헝가리 등에도 공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삼성 SDI와 관계되는 헝가리 양극재 공장은 에코프로비엠의 25년 인라인 5만 4천 톤 양극재 공장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공장은 에코프로비엠인지 에코프로EM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코프로비엠 계열이기 때문에 굳이 삼성 SDI가 사서 공급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든 삼성 SDI 배터리 캐파 성장으로 보면 2030년 양극재 구매액만 20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두 기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이즈가 아닙니다. STM 양극재 전략은 파트너인 에코프로EM과 같이 캐파를 늘리는 정책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자체 내재화 양극재만 더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혁 부사장의 전고체에서 양극재 관련 언급을 보면 전해액이 특히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니켈 함유량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개선은 특히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는 삼성 SDI에서 자체 설계 및 합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말하는 것이고 양산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자체 STM 양극재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양극재는 일단 내재화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전고체라기보다 현재의 배터리 시스템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최근 음극재 개선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존 양극재 구조도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고체 시대가 빨리 오지 않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빨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양극재 기술 변화도 향후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